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합성 뭐가 느껴지니? 뭔가를 합치겠구나 라고 느꼈죠. 자, 합성함수 자, 선생님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다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치자. 목이 말라서 여러분들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물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는 결과를 또 나왔다고 치자. 자, 분명히 아까 여러분 물을 마셨다는 목이 말랐다는 원인에 대한 결과였는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으로 바뀌면서 화장실에 갔다라는 결과를 다시 낳게 되었어요. 자, 요거를 내가 함수에 끌고 와서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정의역 x가 원소가 1, 2, 3 있었다고 치고 y가 a, b, c 그리고 z가 기억, 니은, 지그시 있었다고 칠게.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치역이었던 요놈들이 다시 요 함수에 내가 얘를 이제 f라고 하고 g라고 했을 때 g 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요놈들이 뭐 이렇게 이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아예 그냥 한 번에 x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야. 정의역이 1, 2, 3이고 치역 기억님 지금 자 보세요. 1에서 b로 b에서 디귿으로 갔으니까 결국에는 1에서 디귿으로 갔다고도 볼 수 있겠고 2에서 a 니은이니까 2에서 니은 그 다음에 3에서 기호로 갔죠? 3에서 기호로 가는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기호로 요 함수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은 g 동그라미 f 뭐 g 서클 f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요 g의 원래 정의역 부분에 fx 요 fx 얘가 지금 fx잖아. fx를 넣어줌으로써 새로운 함수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두 개 짬뽕식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분명히 f 먼저 하고 g 먼저 g 나중에 했는데 왜 순서가 g부터 나오나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fx, gx 쓰잖아. x가 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먼저 fx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gx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fx를 2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gx를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 합성을 한번 해볼게. 이 놈은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원래는 이제 gx였던 놈이 정의역 부분에 x가 아니라 fx를 대입을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원래 gx가 정의역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정의역이었으니까 정의역 부분을 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자리에 x가 아니라 이 fx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fx가 뭐였니? 2x-1이었으니까 이놈들을 제곱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개하면 나오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자리 바꿔서 이번에는 f서클 gx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놈은 f의 x자리에 gx를 대입하는 것과 같고 아까 fx가 뭐였어? 정의역 곱하기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 가로 열고 정의역 부분 비워주시고 마이너스 1을 써주신 다음에 이제 gx를 여기다 대입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gx가 저거였으니까요. 2 가로 열고 x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합성하고, 사실 여러분들 치환할 때도 뭐 많이 해봤는데, 사실 함수를 합성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 자, 정의를 배워봤으니까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우리 순서를 바꿔서 합성하면 뭐 같을 때도 있어. 항상 다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즉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 바로 나와 있죠. G 서클 F랑 F 서클 G가 얘는 이제 2x 모시기 제곱했으니까 4x 제곱 모시기일 거고, 요 놈은 2x 제곱 모시기니까 이미 다르다는 거 증명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위치는 바뀌지 않고 순서만 하는 거, 결합 법칙은 여러분 성립을 하는데, 자, 요게 왜 성립하는지는 그냥 간단하게 집합으로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 z에서 w로 가는 함수를 h라고 했을 때, 자, 볼게. 이 왼쪽 놈은 h랑 g를 먼저 합성을 했으니까 h랑 g를 먼저 일방통행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f랑 다시 합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x에서부터 w로 일방통행이 되는 함수니까 결국 x에서 w로 가는 함수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우측도 해볼게. 똑같이. 자, 여기도 요 5번 같은 경우에 g랑 f를 먼저 합성했으니까 g랑 f 요 놈이죠. 그러니까 x부터 z까지 일방통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랭이랑 h 요 놈이랑 합성을 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x부터 w로 가는 일방통행인 함수가 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 3번. 자, F서클 I랑 I서클 F가 그냥 F로 동일한데, 먼저 여기서 이 I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숫자에서 1과 같아요. A 곱하기 1은 A인 것처럼, 또 1 곱하기 A는 A인 것처럼, 이 I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의역이 어떤 정의역을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이 이제 치역이 되는 항등함수 I는 항등함수 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F를 내가 자리가 좀 부족한데 밑에 쓸게요. 다 나오나 혹시? 밑에도 나오나요? 조금 나온다고? 자, 이 위에 좀 조그맣게 썼어야 되는데, 자, 내가 fx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했을 때 어차피 항상함수 i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f를 먼저 하고 i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f에서 y로 가는 함수 f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i를 먼저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f를 적용해도 결과적으로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냥 f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사실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건데, 자, 이렇게 그냥 합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G와 F를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합성함수는 정의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줄여서 뭐 합정역 이러는데 왜 그런지
건지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fx를 x제곱 간단한 거 갈게요. 그 다음에 gx를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그냥 합성 g 합성 f는 g의 정의역 부분에 이제 fx를 넣는 것과 같고, 그 말은 요 그냥 gx는 그냥 x였으니까요. 요 가로 안에 그냥 x제곱을 넣으면 끝나. 그럼 결국에 합성함수 해도 x제곱이면 선생님 이렇게 큰일 나요. 왜 큰일이 나느냐? 자, 요놈 그리고 요놈을 선생님이 따로따로 세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fx를 요놈이라고 하고 gx를 요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냥 쓴 대로만 하면은 둘의 합성함수도 결국에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쵸?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요 f라는 함수가 즉 y는 x제곱이라는 요놈이요. x에서 내가 y로 가는 함수라고 할게. 자, 정의역 x에 넣을 수 있는 것이 뭐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부터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저 끝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모든 수를 x에 몽땅 다 때려박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거에 따른 치역, 즉 y의 범위가 빵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빵부터 저 위에 끝까지, 하늘 끝까지, 무한대까지, 우주까지. 즉 요놈이 빵부터 무한대까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서 z로 갈 건데, 원래 gx는 얘들아 원래는 마이너스도 넣을 수 있었고 플러스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정의역이 빵부터 시작이에요. 빵부터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게 안 된다고, 이런 게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즉 x에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0부터 무한대로 바뀌기 때문에 요놈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x에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요 gx의 정의역이 0부터 시작이거든. 그래서 여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합성 또는 치환을 할 때 범위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 지금 봐봐. 그냥 합성을 하면 안 돼요. 왜? fx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조건을 달아주셨어야 됩니다. 그 정정호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치환은 범위를 남기고 있나요? 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 치환 또는 합성할 때 정의역,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합성함수는 정의역, 합정역 기억해. 나중에 뭐 지하철역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합성함수는 정의역이다. 정의역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에 이어서 역함수에도 대해서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 벌써 이름에서부터 또 힌트가 나왔어. 우리 역수할 때 역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반대되는 개념을 할 때 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 동그라미 이제 그만 치기 선생님 안 쳐도 되겠지?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동그라미 그려지잖아. 자, a, b, c, x,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되는 어떤 함수 fx가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1이 a로, 그러니까 c로, 3이 b로 간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는 정의역이 y고 공역 또는 치역이 x인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얘는 원소가 아까 a, b, c였고, a, b, c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썼을 때 이렇게 아까 1에서 a로 갔다면 a에서 다시 1로 가고, 3에서 b로 갔으니까 b에서 3으로, 2에서 10 왔으니까 C에서 2로 가면 이런 함수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는 이런 놈들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게 이제 지수 부분에 마이너스 1 인버스라고 부르는 이렇게 F 인버스로 표현을 하기로 했고 이거를 아예 그냥 여기다가 헷갈리니까 합쳐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A는 1로 C는 2로 B는 3으로 가는 뭐 이런 걸 이제 역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함수 f가 정역 x를 y로 보내는 함수였다면 그래서 역함수 f 인버스 x는 여러분들 이 안에 x를 넣는 게 아니고 원래 공역 치역된 y를 넣었을 때 x가 나오는 데는 이런 놈들을 이제 역함수라고 하기로 했는데 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역함수는 요 놈만 기억해 주셔도 되는데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함수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 뭐 예를 들어서 남자의 반대는 여자 이런 거 있지만 뭐 기체의 반대는 뭐라 할 거야? 액체라고 할 건가요? 고체라고 할 건가요? 이렇게 항상 반대되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존재할 때가 있는데 조건이 항상 있어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인데 뭐 얘가 만족하면 얘 만족하는 거고 또는 얘 만족하면 얘 만족하는 건데 요놈이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x랑 y가 있는데 정역 x와 공역 y가 있는데 요 원소들이 1대1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도 a로 2도 a로 3은 b로 그리고 c는 대응하는 원소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 때 얘들아 거꾸로 가야 되는데 a는 그럼 어디로 갈 건데? 1로 갈 거니? 아니면 1, 2로 다 동시에 갈 건가? b는 뭐 3으로 혼자 잘 가겠죠. 문제는 c는 가지를 못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 때 헷갈릴 수 있는데 얘를 y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여러분 지금 A라는 원소는 두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고요. B는 괜찮은데 C는 쏘지도 않았어. 자, 함수의 정의가 뭐야? 무조건 한 발씩을 써야 되는데 얘는 쏘지도 않았고요. 얘는 두 발을 썼다고. 이러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몇 가지 성질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 인버스의 인버스 역함수의 역함수는 fx다. 자, 이거는 뭐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데, 자, 역함수는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이쪽으로 A에서 1로 갔다가, 그놈의 역함수는 결국에 다시 A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1에서 A로 가는 함수, 즉 fx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어떤 함수 f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 또는 역함수와 원함수를 합성하게 되면은 자, 아까 말했던 i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뭐 쉬워요. 자, 갔다가 f 갔다가 뭐 여기서 해도 a로 갔는데 다시 1로 오고 c로 갔는데 2로 돌아오고 B로 갔는데 3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항등함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내용은 2번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을 했대. 그랬는데 결과가 항등함수 i다. 이거 무슨 말이야? 이 둘이 역함수 관계고 즉 G가 F의 역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2개 이상, 3개, 4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제 함수를 합성할 건데
요런 놈들을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HGF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집합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선생님이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 Z에서 W로의 함수를 H라고 했을 때 자, 분원들의 역함수는 결국에 거꾸로 와야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되니? H 인버스부터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X가 붙어서 요놈부터 해줘야 된다고. 얘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결국에 X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집어가지고 반전시켜서 마이너스에 붙여주시면 되시겠다. 자, 사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자, 요 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놈이 이제 오늘 역함수 강의 핵심이고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또는 역함수를 찾는 법이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심플하고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요. 자, x랑 y랑 교환을 하는 겁니다.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자 fx를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이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 놈의 역함수를 찾는 법은 간단해. 먼저 y랑 x를 바꿔줍니다. 즉, 요 y를 x로 바꿔주시고 x를 y로 바꿔준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익숙한 사실 이 상태로 놔둬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익숙한 y는 모시기꼴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을 넘겨서 x 빼기 1로 만들어주고 2를 나눠서 결과가 자, 요놈이 결과적으로 역함수가 되는 건데 이 두 놈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흰색 fx를 흰색으로 그릴게. 0,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놈의 역함수 요놈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 0,-2분의 1 지나고 1,0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설명할 내용이 자, 그래프를 물론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그리는 법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개형만 알 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y는 x 기준 대칭을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1-1에서 좌표평면 단원에서 y는 x 대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위에 a,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 반대쪽 b, a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역함수 그리는 거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그거를 아까 우리 정의를 여기 있네요. 자, 이 놈을 이용할 건데 자, fx라는 놈이 a, b를 지나니까 fa가 b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fb는 a, 즉 b, a를 지나게 되는데 요 둘의 a, b와 b, a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y는 x 기준 대칭을 시켰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점만 있겠니? 아니, 엄청 많은 점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뭐 c, d 이런 것도 있겠죠? 2, f도 있겠고 이런 놈들이 반대쪽에
이런 식으로 결국 모든 것들이 y는 x 기준 대칭을 시켰을 때 좀 반대쪽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역함수의 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y는 x 기준 대칭을 하면은 결국에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함수 f와 그놈의 역함수 f 인버스 두 놈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건데 다시 요놈이랑 요놈을 구해서 물론 같다고 나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차, 2차 같은 간단한 게 아니라 나중에 3, 4차 복잡한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요 두 놈의 교점은 그러니까 어떤 함수 f와 요 그놈의 역함수 f 인버스의 교점은 그냥 fx와 상등함수 y는 gx 요 두 놈 또는 문제에서 fx가 아니라 애초에 역함수를 줄 때도 있으니까요 요 놈이랑 y는 x 요 두 놈의 교점을 구해도 됩니다. 실제로 요 흰색과 파란색은 가운데 y는 x라는 선 기준 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왜 여기가 a, a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요놈과 요놈이 만난다는 것은 요 위에 임의의 점 a, b와 그 다음에 요 위에 임의의 점 b, a가 만난다는 건 같다는 소리고 그게 무슨 말이니? 요 a와 요 b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교점이 a, a라고 할 수 있고 그 a, a를 만족하는 함수식이 뭐야? 요 가운데 y는 x 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함수, 역함수와 원함수의 이제 교점을 구할 때는 직접 이렇게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놈이랑 y는 x 둘이 갖다 놓고 정리하면은 요 교점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역함수 중요한 거 두 가지 1대1 대응이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교점 구할 때 어렵게 역함수나 원함수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y는 x에 대해서 갖다 놓고 교점 구하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